조지아 텍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핀 반도체 소자를 만든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지아 텍에 어떤 교수님이 있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보이시죠? 자랑스러워. 이거 보겠어요. 안 보이지? 하지만 여기엔 그래핀이 있어.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래핀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가능해졌느냐 요거를 보는 건데, 2010년에 사이언스지에 반도체 그래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100GHz로 동작이 가능한 반도체 그래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 그것도 웨이퍼 스케일로. 근데 왜 뭐 지금 와서 뭐 반도체 그래핀이 막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왜?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그래핀이 스위칭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래핀이 그러면 밴드갭이 있다라는 건가? 예,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핀의 밴드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육각형으로 탄소가 연결된 구조가 바로 그래핀이죠. 이거 자체는 흑연이었고 다 걷어내고 한 장만 남기면, 혹은 뭐 두세 장만 남기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특이한 전자 구조 때문에 전류가 절 흐른다는 거 있죠. 밴드 내에서 절반만 차 있는 게 금속이고 밑에 밴드는 꽉 차 있고 위에 밴드는 비어 있는데 요 갭이 큰 게 유전체잖아요. 그래핀은 어떻게 돼 있는가? 갭이 없어. 갭이 없는데 뭔가 금속이랑은 달라. 금속은 여기 이제 윗밴드에 절반만 차 있어서 전자가 충분히 많죠. 근데 또 여긴 또 그렇지 않다. 금속도 아니고 유전체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야. 그래핀은 뭔가 특이합니다. 반도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야. 자,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갭이 없는 빨대기 구조가 그래핀의 어떤 밴드 구조인데, 요거를 전기장을 가하면 전자가 밑에 쪽으로 마치 금속처럼 변하거나, 전기장을 안 가하면은 밑에만 차 있는 상태가 되거나. 자, 이거로 반도체 스위치를 만들 수 있을까? 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핀이 전류가 제어가 돼. 왜냐면 저항이 바뀌잖아. 근데 저항이 10배 정도밖에 안 바뀌는 거야, 최대. 아까 일반적인 반도체 스위치 뭐였어? 100억 배가 변해. 100억 배가. 그래서 2010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에 보시면은 스위칭이 되는 수준이 4배밖에 안 된다. 그래핀으로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물론 100GHz로 빠르게 스위칭은 되는데 오프가 제대로 안 된다. 2014년에 ACS 난에 나온 그래핀을 양산한다 하는 기술이 CVD 그래핀이라 그래서 이제 대면적으로 그래핀을 만드는 기술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또 그래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꺼주고 가해줬을 때의 전류의 변화 차이가 10배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꺼졌을 때는 확실히 꺼져야 되는데 전류가 여전히 흐르는 거야. 제가 이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핀은 이 상태다.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이 계속 나오는, 예, 요게 바로 그래핀의 상태입니다. 자,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물이 계속 나면 뭐가 문제예요? 수도세가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핀으로 전기 스위치를 만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겠죠.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도 그래핀이 엄청 빠른 스위칭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밴드갭만 만들면은 그래핀이 진짜 트랜지스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핀으로 이렇게 이 갭을 만드는 게 정말 불가능한가? 가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그래핀으로 전기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를 실제로 했습니다. 2007년에 하버드의 김필립 교수님 연구실, 또 우리 또 자랑스러운 김필립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그래핀을 엄청 작게 잘라냈어. 2차원 그래핀을 어느 정도로 작게 잘랐냐면은 머리카락보다 1000배 더 작게 그래핀을 잘라서 그래핀 전기 스위치를 만들었더니, 전압을 안 가했을 때랑 가했을 때랑 1000배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해. 머리카락의 굵기가 다 다른데. 알아요. 아는데 이거 나도 비유를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좋은 비유? 알루미늄 호일보다 100만 배 얇게 점였어. 봐봐요. 그래핀이 드디어 전도도 차이가 1000배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해. 근데 요 점인 사이즈가 알루미늄 호일의 100만 배로 점였잖아요. 근데 50만 배로 점이면 스위치 오프 됐을 때의 전도도가 점점 올라간다. 아까 뭐라 했어요? 밴드라는 것이 고체에서 원자가 가득가득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알루미늄 호일 두께보다 100만 배로 얇게 점이니까 원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그래핀의 밴드 구조가 바뀌는 거야. 여기 사이에 밴드 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전기 스위치로서 동작이 가능하다.
근데 이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리콘에 비해서 아모리 커도 10배 정도 낮기 때문에 만약에 밴드 갭을 뭐 이제 실리콘만큼의 비슷하게 올릴 수 있다면 그래핀도 정말로 스위치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핀 나노 리본이라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핀을 두 장을 겹치고 요 양단에다가 전기장을 걸면은 또 밴드 갭이 형성이 된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전극을 그래핀 아래 위에다가 다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핀이 반도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는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 이 참 오늘 주제 왜 이렇게 너무 전문적이냐? 죄송해요. 네,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방식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반도체 그래핀을 2024년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에다가 성장시킨 그래핀이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성장을 시켰더니 이렇게 밑에 약간 준 그래핀 같은데 탄화규소 기판이랑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된 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성장을 시켰더니 온전한 그래핀 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런 상태에서 요 둘 사이에 전자기적인 상호작용 덕분에 반도체적인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밴드 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수도꼭지를 확실히 잠글 수 있는 전기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핀으로. 그래서 올해 1월 바로 2024년 논문을 드디어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거로는 여전히 부족해. 상온에서는 여전히 스위치로 동작하지 않아. 근데 요건 뭐겠어요? 상온에서도 정말로 그래핀이 반도체 스위치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실제로 발표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기판, 탄화규소 기판에 성장시킨 그래핀이 매우 높은 이동도를 가진 반도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핀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인데 이 논문은 조지아 텍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핀 반도체 소자를 만든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저자를 이제 중국 연구진들도 함께 했는데 이 조지아 텍에 어떤 교수님이 했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보이시죠? 자랑스러워 미국 조지아텍의 월터드 히어 교수님께서 이거 보겠어요. 안 보이지? 하지만 여기엔 그래핀이 있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거 말하면 아주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보이시다시피 튜브 안에다가 도가니를 만들어 놓습니다. 도가니 끝에 구멍을 약간 뚫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 탄화규소 기판을 두 겹을 겹쳐 쌉니다.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가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결정 구조가 다양해요. 이 탄화규소 중에 특정 결정을 가진 탄화규소가 어떤 특징이냐면 윗면에는 실리콘만 노출돼 있고 밑면에는 탄소만 노출되어 있는 약간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탄화규소가 있어요. 한쪽 면에는 탄소가 노출되는 면을 갖다 놓고 위쪽 기판에는 실리콘이 노출되는 면을 갖다 냈는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온도를 막 높입니다. 인덕션 레인지처럼 전자기장을 막 가하면은 여기 도가니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처음에 900도로 올려주고 30분 있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1300도로 올려주고 30분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거의 1600도로 온도를 올려주고 1시간 반을 데워주고 꺼줍니다. 꺼주면 초반에는 기판 표면을 깨끗하게 클리닝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1300도로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내부에 탄화규소 기판이 표면이 재정렬을 하면서 엠보싱처럼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3단계로 한 번 더 온도를 올려주면은 요 위에서 실리콘이 증발을 합니다. 실리콘이 증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탄소만 남아. 그러면 가만히 있던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이씨 어떻게 돼? 왜 쟤 가지? 그럼 난 누구랑 연결돼야 되지? 하면서 서로 연결이 돼.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핀이 됩니다. 요게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일반적인 이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면 뭔가 대면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탄화규소 기판이 온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그래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차가 좀 생겨요. 요렇게. 요거가 이제 전문용어로 스텝 번칭이라 그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핀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나온 논문에서 처음 알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언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핀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2004년인데 한 2004년 이후쯤에서야 이거를 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물론 이때는 그래핀이라고 하기보다는 흑연을 성장한다고 생각했어. 흑연을. 왜냐면 탄화규소 기판이 다양한 결정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 6H라고 하고 있는 그냥 다양한 결정 구조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6H라고 하는 구조가 특징이 뭐냐면 기판이 있으면
기판의 위표면에 탄소만 노출돼 있고 밑표면에는 실리콘만 노출돼 있는 이런 구조로 형성돼 있다. 윗면에 지금 실리콘만 노출돼 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1600도 이상, 여기는 지금 몇 도를 올렸나? 2000도를 올렸어. 2000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 표면에 있는 노출된 실리콘들이 증발을 해. 그러면 얘 탄소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 그러면서 지들끼리 연결됩니다. 지들끼리 연결되면은 그래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요 진짜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요거 사진이에요, 사진.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지금 가열하기 전인데, 가열하고 나니까 실리콘이 증발이 되면서 첫 번째 층은 그 실리콘이 날아가긴 했지만 밑에 층에 있는 실리콘과 약간은 연결돼 있는, 이거 우리가 버퍼 레이어라 그러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온전한 탄소 결정만 남게 되면서 그래핀이 형성된다. 예, 요게 바로. 자, 그래서 다시 2024년 논문으로 여기서도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월터드 히어 교수님께서 자신만의 그래핀 결정 성장 방법을 만들었어요. 사실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일단은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두 개를 겹쳤고, 심지어 한쪽 면은 탄소가 노출되게 하고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면은 실리콘이 노출되게 하면서, 이 월터드 히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훨씬 더 균일하고 훨씬 더 잘 정렬된 반도체 그래핀 결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층부터가 온전한 그래핀이지만 첫 번째 층, 요 첫 번째 층은 사실은 완전한 그래핀이 아니야. 약간 연결돼 있어.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성장시킨 그래핀을 연구할 때 위에 거를 이용했어. 근데 월터드 히어 교수님 아니 사실 요 밑에 있는 덜렁덜렁 실리콘이랑 연결되어 있는 요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래핀이야. 우린 이걸 이용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방식은 실리콘이랑 듬성듬성 연결돼 있는 요 그래핀이 훨씬 더 잘 정렬된 그래핀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연결 덕분에 얘는 엄청난 밴드갭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논문에 나온 성장된 그래핀의 모습입니다. 그냥 보시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싶지만 이것도 대박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위에 결정을 성장시킨 그래핀이 4x 5mm 사이즈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이 말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칩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능성을 본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흰색의 밝은 부분은 그래핀이 형성 안 된 부분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아까 말한 요렇게 형성된 그래핀, 우리가 그동안 버퍼 레이어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던 요 그래핀에 밴드갭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한 겁니다. 이게 즉 밴드갭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한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플랫한 곳이 생기죠. 이게 밴드갭. 요 밴드갭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이게 밴드갭이 정말 존재하는가 해서 20배를 뻥튀기를 시켰어. 초록색이 파란색을 20배로 뻥튀기를 시켰는데 노이즈밖에 없어. 야, 이거는 진짜 그래핀이 밴드갭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요 범위가 실리콘의 밴드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밴드갭을 그래핀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리콘보다 밴드갭이 엄청 작았어. 가능은 한데 얘는 지금 실리콘의 절반 수준의 밴드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핀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동도, 전자가 얼마나 빨리 그래핀 내에서 이동하느냐, 반도체 내에서 이동하느냐, 최대치를 보니까 5000이야. 이게 5000이면은 반도체 소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동도도 여전히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아까 반도체로 전기 스위치를 만들려면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빠르게 스위칭이 가능한 전자 이동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확실히 껐다 키는 밴드갭 구조. 근데 보니까 진짜 밴드갭도 실리콘과 비교할 만큼의 밴드갭이 생겼고, 그래핀인데, 근데 여전히 그래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답게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여전히 실리콘보다 10배가 높다. 야, 이 말은 이 방식을 이용하면 정말로 그래핀으로 반도체 전기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3일 이 결과, 이거 실험 결과거든요. 이 실험 결과로 네이처 본지에 뜬 겁니다. 드디어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연구진들이 실제로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도핑은 어떻게 하나요? 이 그래핀은 도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도핑은 그 다음 단계고, 도핑 전에 반도체 특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올해 논문은 그걸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핑은 또 이제 그 다음 연구가 되겠죠. 하지만 도핑을 하지 않아도 이 단순한 반도체만으로도 트랜지스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텍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만든 반도체 그래핀을 가지고
트랜지스터 한번 그냥 대충 만들어 봤어요. 너무 대충 만들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대충 만들어서 논문에 본문 그림으로는 채택되지 못했어. 본인들이 쓰고도 보조 그림으로만 넣었는데 아까 말했죠. 일반적인 그래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이 질질 샌다. 근데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한 실험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 더 제대로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됐을 때랑 오프 됐을 때랑 드디어 10,000배에서 1,000,000배 정도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로 쓸 수 있었어요. 대충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로 밴드갭이 형성됐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이상하게 전류가 너무 낮아. 1A보다 1억 배 낮아. 그래핀으로 반도체 스위치를 만들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이동도죠. 근데 이상하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동도가 실리콘보다 30배가 낮아요. 반도체 스위치 안 만들고 그냥 필름 자체로 그냥 이동도를 쟀을 때는 실리콘보다 10배라고 했는데 물론 대충 만들었어. 아직 더 제대로 만들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밴드갭이 형성됐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핀이랑 이렇게 전극을 대놓고 연결하면은 쇼키 장벽이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극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초기 실험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아마 실리콘보다 더 높은 스위칭 속도를 가지는 더 높은 이동도를 가지는 진짜 실제 그래핀 반도체 전기 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조지아 텍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핀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정말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핀의 원래 장점이었던 높은 이동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IT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도. 지금 우리 실리콘 반도체 기반의 전자 기술의 한계가 점점 직면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내에서 이동하는 이동도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면 그래핀이 실리콘보다 현저히 높고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3호족 반도체도 높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호족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갈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리콘만큼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핀은 뭐예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생산 능력만 갖춰지고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가능해진다면 실리콘의 정말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초기 전기 스위치 실험에서는 우리가 다행히 밴드갭이 존재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봤지만 이동도는 일반적인 실리콘 기반의 전기 스위치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결과를 나왔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쨌든 필름 자체가 갖고 있는 전자 이동도, 스위칭 속도가 실리콘보다 기본적으로 10배가 높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많은데요. 이거를 토대로 이 논문을 발표하신 조지아 텍의 월터드 히어 교수님께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교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게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월터드 히어 교수님께서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핀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비록 트랜지스터 전기 스위치를 만들었더니 아직은 실리콘보다는 한 20배 정도 낮은 성능의 스위치지만 아직 좀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은 공중에서 300피트를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300피트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바로 100m입니다. 100m밖에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처음 보였을 때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빠른 기차와 보트가 있는데 왜 우리가 비행기가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많이 던졌지만 라이트 형제는 끈질기게 버텼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기술의 시작이었다. 이 월터드 히어 교수님의 반도체 그래핀 그 가능성을 제대로 연 첫 번째 포문이 2024년에 열렸고요. 비록 아직은 실리콘을 대체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연구해볼 법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된다면 사람들이 지금은 왜 실리콘이 있는데 굳이 다른 반도체가 필요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아나요?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혹은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도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한계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기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주인공이 과연 그래핀이 될 수도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 교수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랩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